유학은 공부를 더 하려는 사람에겐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저는 유학을 갔었었고요. 제가 고백을 해야 될 게 서양학자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35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 갔습니다. 35에 갔다라는 건 영어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영어 텍스트 있는 거 문제가 없었고요. 글도 그럭저럭 쓰겠던데 이거랑 말하는 거랑 듣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또 가족이 다 갔습니다. 집에 오면 막 한국말 막 하고 학교 가면 영어하고가 저는 이게 잘하면 잘하지만 저는 정말 어려웠었고요. 뭐 교수님하고는 대화하는 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능하게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대 때 영어가 아니면 죽겠구나라는 현실이 돼야지 영어가 늘지 어렵다 싶어요. 그러니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이 있는 데다가 35은 이미 약간씩 머리가 퇴화하기 시작해요. 뭐 그러잖아요. 25이 정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 애들은 특히 서양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제가 있었던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겠다. 사실 영국은 대학을 가는 사람도 아주 많지, 우리나라만큼의 퍼센트가 안 돼요. 공부하러 가는 건 거고요.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할 거라면은 대체로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근데 대학을 가고 석사 박사를 한다라는 건 정말 세밀한 관심사를 가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집안들이었었어요. 이 영국에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적어져 가지만, 왜 우리 전설 속에서 듣는 이튼 스쿨, 이 영국에 굉장한 사람 나온, 제가 나온 학교에 선생님들 가운데 이튼 스쿨 나온 분들이 꽤 있었었고요. 이런 사람들, 거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라틴어를 해요. 라틴어하고 영어는 자기네 하나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언어들이 비슷한 게 있다 보니 얘네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불어와 독일어가 크게 문제가 없고요. 라틴어 돼 있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대학을 19살인가 18살인가 와서는, 영국 대학이 아마 3년일 겁니다. 그렇게 와서는 공부하고 대체로 얘네들은 적어도 30 전에 박사까지 닦은, 대체 빠르면 25 정도의 박사가 돼요. 그리고는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하나도 문제 없이. 저는요, 35세 갔고요. 영어에 문제가 있고요. 독일어로 말할 수 없었고요. 독일어 책을 겨우 볼 수 있었지만 말하기는 어려웠었고요. 불어는 안 됐었고요. 뭘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인 유학 가신 분들 가운데, 좀 더 일찍 가신 분들 가운데 또 이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우리 안 된다. 우리 딸려요. 이 못 따라가는 공부입니다. 그거를 근데 평생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어떤 제도권 신학교들도 선생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학교 내의 행정적인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써야 되는 잡다한 것들도 많이 있고 강의 부담도 많고, 이거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처음 한 3, 4년 동안은 학문적인 관심, 제 전공이 70인경이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있었고 좋은 학자가 되고 싶었더랬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딱 귀국한 지 한 3년 정도는 70인경에 관한 글도 쓰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저는 느헤미야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학내 사태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을 할 것이, 제가 완전히 첨단의 학문적인 공부는 접었습니다. 학자가 된다라는 건, 학자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나온, 지금도 서양에서는 이 아티클들, 논문들이 그냥 막 쏟아져요. 이 쟁쟁한, 정말 굵직한 5개에서 10개의 잡지에서 막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거를 다 팔로우를 하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걸, 이것만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어떤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부터 몇십 년까지 요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글들이 있어 왔고 어떤 연구들이 있어 왔고, 근데 나는 요걸 통해 뭔가를 달리 제안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요게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이걸 다 다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저 버거웠어요. 제가 학내 사태에 휘말리고 느헤미야라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진짜 현실적인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이런 관심은 학문에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학문의 세계는 그런 걸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접었고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구약학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저는 구약학자가 아니라 구약 연구자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는 저의 정체성을 구약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 선생. 근데 저 스스로는 거기다가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좋은 성경 선생. 이게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학문적인 공부들을 옛날에 했었었고요. 뭐 지금도 조금씩은 하지만 그 공부들을 통해 우리 교회 형제자매, 우리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게 좋은 성경 선생으로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입니다. 전 그래서 저보고 학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늘 부탁을 드리고, 뭐 누가 부르면은 제가 너무 좌불안석인 채로 듣기는 듣지만 정말 저는 좌불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학자이지 않습니다. 구약 연구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근데 저는 뭐 나름으로는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순수하게 공부만 하고 있기는 버겁습니다.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교회 설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설교는 대중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리고 설교 한 문장을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것들이, 학문의 세계에서는 너무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한다라는 건 설교라든지 그런 대중적인 글들을 덜 쓰고 덜 말하는 것도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국의 현실은,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겹고 몇 년 전에는 막 이 탄핵 사태가 있기도 했고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지요.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5.18 같은 사건이 있지요. 8.15도 있고 일제도 있고 이 이념 대립도 있고, 이런 살벌한 현실 속에서 저는 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학문의 세계만 머물러 있기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학자가 생기면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가 충분히 타당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나라 한국에 이 학자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안 좋은 학자라서가 아니라 한국 신학교의 환경이 학자로만 아카데믹 세계에 머물러 있기를 어렵게 만든다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있게는 두지 않는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만치 않다 싶어요. 그렇다면은 학문적인 공부, 근데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전 유학 갈 필요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걸 꼭 우리나라에서 해야지만 한국적 신학이냐? 전혀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학 안 가고 여기서 좋은 학자 있으면 한국적 신학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장 신학교들 가봐요. 개소리하는 학자들 천지입니다. 막 저딴 걸 신학이랍시고, 진짜 지그들은 유학 가가지고 서양 학문을 배워왔으면 한국 가서는 마치 뭐 성서 비평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개소리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천지빛깔이에요. 그딴 거 천년을 배워도 한국적 신학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적 신학은 우리가 한국의 현실이 어떠한지, 한국 근현대사가 어떤 흐름 속에 이까지 왔는지, 조선 사람들의 그 깊은 곳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있어야지 한국적 신학이 된다면 되는 거지. 조선 땅에서 공부한다고 한국적 신학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래서 전 유학을 100% 권합니다. 다만 기억할 게, 유학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한국에서 신학 바닥에서 자리 잡는 게, 그래서 이걸로 내 생계가 유지가 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는 가지 말라고 권한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투자했던 시간과 돈이 그게 돈으로, 경제적인 어떤 안정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 요건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된다면, 뭐 집안이 좀 넉넉해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혹은 내 돌아와서 가난하더라도 이 진리에 대한 탐구 자체를 기뻐하면서 걸어가겠다면, 전 그렇다면 유학 꼭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한국하고는 달라요. 한국에서 막 복잡하게 이 한국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기본 공부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기본 공부를 집중해서 하기가 너무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학은 저는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찾고자 한다. 유학 가시라고. 한국에 있어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뭘 하든 간에 이 조선의 마음, 이 한국인의 마음, 우리의 고통, 완전히 학문적인 세계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면 전 그것도 너무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괜찮고요. 혹은 한국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한국의 마음, 조선의 마음, 이 조선의 사정을 깊이 아는 이게 우리의 학문의 관점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